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좀 쾌활하죠.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지난 이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장 폭락을 만회를 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언제 어느 때 어떤 지표를 또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M7 종목들이 모두 올랐고요.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2.43% 상승 보이면서 17,187포인트 선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도 1.68% 오르면서 5,430선을 넘었습니다.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1%대 상승하면서 39,7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PPI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7월달 PPI가 전월 대비해서 0.1%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도 2.2%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모두 다 밑돌았습니다. 아울러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의 상승률은 0%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9월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 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최근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경기 침체 그리고 변동성 또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WTI는 그 전일에도 말씀드렸었죠. 4%의 급등 보였었다가 간밤 2%대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요 둔화가 중동의 긴장감을 압도해 버렸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글로벌 수요가 2022년 말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 하루 71만 배럴에 그쳤다, 증산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펙의 감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브라질, 캐나다의 생산량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원유 잉여도 발생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하루 사이에 잡히면서 엔비디아 6%대 급등,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온 건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강세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한때 $100 인하로 떨어지기도 했었던 엔비디아, 이번 주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지난 6월의 고점 $135와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한 10%는 내려와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뿐만 아니라 일부 종목들의 급등이 또 야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맵을 보면 저주 옆에 있는 빨간색 CMG라는 티커가 보이실 겁니다. 치폴레가 한 7% 빠졌고 스타벅스가 25%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 관련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전달드리자면요. 치폴레의 CEO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 관련한 업계에서 굉장히 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의 CEO로 부임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CEO의 교체,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이제 앞으로 쇄신하면서 실적과 또 주가가 끌어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반면 CEO를 뺏긴 입장이 된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9일까지만 이제 일을 하게 되고 9월 10일부터는 완전 이제 스타벅스로 가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주가는 7%가량 빠졌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을 보면 홈디포 실적을 발표가 됐죠. 홈디포는 실적 내용이 사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주가가 오히려 시장 분위기와 함께 반전하면서 1%대 올랐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는 일단 M7 종목들이 모두 강했죠.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6.5%, 브로드컴 5% 넘게 올랐고요. AMD도 3%, 퀄컴도 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9%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부진했었던 인텔마저 5%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1.7%, 애플, 구글 할 것 없이 모두 1%대 강세였고요. 메타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 아마존도 함께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또 테슬라의 주가가 탄력이 좋았는데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또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됐고 또 예상보다 뭔가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그 전통 연료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재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등 기대할 바가 있었나 싶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 넘게 올랐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포드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정유주들은 모두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2%대 밀렸고요. 쉐브론 그리고 엑스모빌 등의 종목들도 1% 미만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보잉의 주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2.82% 강세 그리고 일라일릴리도 오늘장 밤 사이에 반등하면서 2%대 강세. 반면 존슨앤존슨은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머크와 에브피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JP모건 0.85%, 웰스파고의 주가도 1.5% 올랐고요. 카드사 종목들도 소폭이지만 강세 보였고 페이팔의 주가가 전일 많이 하락한 만큼 반등의 폭도 가장 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장 먼저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전일 온라인 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지지를 조금은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그려갔습니다. 원체는 굉장히 강경했었죠.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에 힘쓰겠다. 그리고 전기차 인센티브 없애겠다라가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발언 중에 하나였었지만 어제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좀 찬사를 내비치기도 했었던 터라 관련해서 전기차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일까요? 간밤에 테슬라가 5%가량의 반등 보여줬고요. 207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가 넘게 급등을 했죠. 최근 이 머니네버슬립에서 계속해서 스타벅스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임명이 됐었던 스타벅스의 렉스먼 전 CEO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교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개월 만에 이제 치폴레 CEO를 영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거고요. 실적 부진 그리고 주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스타벅스가 24%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흐름으로 장 마무리가 됐고요. 95달러에서 스타벅스 장 종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머큐리 시스템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과 방산업체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었고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분기에는 총 2억 8,400만 달러의 예약을 기록을 하면서 1.14의 예약대금 비율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머큐리의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잉여 현금 흐름인데 4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6,14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에 한 380만 달러가 나왔었거든요. 크게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었지만 머큐리 시스템즈 애프터마켓에서 10%가량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올 한 해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TV 미디어 부문의 하락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는 듯한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극장 수익도 40%가 감소를 한 점 굉장히 컸었는데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 인력을 15% 감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
합병을 앞두고 앞으로 성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미 2,000명의 감축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감원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9월이면은 한 90% 정도 감원이 완료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0.9%의 상승으로 22.3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이야기 이번에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도 과연 빅스텝이 가능할까인데요. 밤사이에 나왔던 첫 번째 물가지표 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빅스텝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7월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통계국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3% 상승이었으니 예상보다도 낮은 증가폭을 기록한 셈인데요. 게다가 직전 달에 기록한 수치에 비해서 훨씬 완화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등 이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예상보다 더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로는 2.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2.7% 상승이었는데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끈적끈적했던 이 서비스 도매 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0.2%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는 오늘 도매 물가 데이터는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에 투자자들은 빅스텝에 대한 기대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 이상으로 좋게 나온 만큼 연준이 50bp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물론 연준이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 연착륙 그리고 대형주와 성장주에 대한 낙관론은 꺾이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밤사이 나왔던 물가지표 PPI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또 이 데이터를 두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고발합니다. 무슨 고발일까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고발을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온라인 대담을 한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 파업 시 해고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불법 협박이라고 주장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이 전미자동차 노조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날 이 두 사람은 X 플랫폼에서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일컬어서 이 최고의 해고 전문가라며 추켜 세웠는데요.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당신은 괜찮다, 모두 해고되었다라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AW는 이것이 불법적인 협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연방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파업 착수를 이유로 해고되어선 안 되며 또 해고 위협을 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대담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은데 관련한 이 노이즈가 또다시 소송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입뉴스 보도록 할까요?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야기입니다. 항상
가장 큰 손해면은 우리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반기 이후에 리밸런싱에 나섰는데요. 메타나 노보노디스크 또 ASML 등의 지분을 축소했고요. 반면 엑스모빌이나 쉘 그리고 BP 등 에너지 기업의 지분은 더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노르웨이의 1.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메타, 노보노디스크, ASML의 지분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탑10 종목에 들어가는데요. 메타의 지분은 1.22%에서 1.18%로 노보노디스크는 1.87%에서 1.75%로 또 ASML은 2.61에서 2.54로 줄였다고 합니다. 대신 엑손모빌, 쉘, BP 등 에너지 기업의 주식은 추가로 매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다음 한입 뉴스는 코인베이스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하와이에서의 서비스 재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은 알로하입니다. 7년 만에 하와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하와이 디지털 자산 기업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데 6월 말 기준으로 법정화폐 준비금 유지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7년 만에 하와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규제가 완화된 덕분인데요. 2017년 하와이 규제당국은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하여금 이 법정화폐 준비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이 규정이 올해 6월 말에 철회가 되면서 코인베이스가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한입 뉴스 구글 소식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자면 구글이 기역우, 기역의 리을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법원에서 구글 검색 엔진 시장에 독점 불법 판결을 내렸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나 크롬 브라우저 또 애드워즈의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행될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리라고 하는데 이래서 분리한다라는 얘기군요. 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타이틀로 분리를 네. 조금 표현해 봤는데 네. 살짝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검색 시장에서 독점 행위를 했다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구글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분리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또 크롬 브라우저, 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의 매각을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분리가 타진되면 1980년대 AT&T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기업 분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마지막 한입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 기업에 대해 호평을 내놨는데요. 듀커먼 좋아 보입니다. 듀커먼이라는 기업입니다.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포포나크라는 애널리스트는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공급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항공기 제조사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생산 확대에 따른 듀커먼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의 공급 업체인 듀커먼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아 포포나크 애널리스트는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80로 제시를 했고요. 13일 마감가는 $65.65입니다. 포포나크는 듀커먼이 항공기나 군용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부분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항공기 제조사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입뉴스 5가지 뉴스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뉴스 스타벅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CEO가 바뀌었는데 이 CEO가 치폴레에서 온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인물의 이동이 두 기업의 주가를 엇갈리게 만든 네. 소식이 있었는데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가 스타벅스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주가는 급락한 반면에 스타벅스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일 스타벅스는 브라이언 니콜을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이자 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으로 9월 9일부터 스타벅스를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회장 겸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은 스타벅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8월 31일 사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압축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인 만큼 굉장히 활약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2018년 니콜이 CEO가 된 이후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매출이 거의 2배 늘었다고 하고요. 이익은 7배 가까이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주가는 무려 800%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만큼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전의 커리어도 탄탄했었는데 니콜은 타코벨의 CEO와 또 최고 마케팅 및 혁신 책임자, 사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염브랜즈와 또 프록터앤갬블에서도 경력을 쌓아오면서 월마트 이사회에도 활동하는 등 탄탄한 모습, 탄탄한 캐리어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향후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타코벨이나 치폴레는 뭔가 멕시칸 푸드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 니콜 CEO의 부임 이후에 과연 스타벅스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스타벅스 인사들은 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네. 하면 또 기존의 인물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쵸. 락시만 나라시만 스타벅스 CEO는 즉시 CEO와 스타벅스 이사회 위원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었던 멜로디 홉스는 선임 사회 이사 자리로 자리를 옮기고요. CNBC에 따르면 멜로디 홉스는 니콜 브라이언은 솔직히 모든 종류의 시장 환경과 또 모든 종류의 사이클을 겪어온 사람이라며 그와 이야기했을 때 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응원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인물의 이동인 탓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CEO는 마크 칼리포노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나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스타벅스의 주가는 급등 그리고 치폴레의 주가는 급락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구글 이야기인데요. 구글에서 AI가 탑재된 픽셀 9을 또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구글이 AI 스마트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3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도입된 새로운 AI 기능을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에는 제미니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의 사미르 사장은 제미니를 통해 어시스턴트 경험을 완전히 다시 구축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밝혔고요. AI 어시스턴트의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또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복잡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또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사마트는 오늘부터 사용 중인 앱 위에 제미니의 오버레이를 띄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구글에 따르면 이 기능은 수십 개의 기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스마트폰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이 좀 다양한가요? 네, 이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은 픽셀 9과 네. 또 픽셀 9 프로, 픽셀 9 프로 LX 그리고 픽셀 9 프로 폴드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픽셀 9은 새로운 구글 텐서 G4 칩으로 구동이 된다고 하고요. 텐서 G4는 역대 가장 효율적인 칩이라고 합니다. 네. 앱을 더 빠르게 열거나 웹을 검색하는 등 일상적인 사용 사례를 개선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이 픽셀 9의 가격은 $799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픽셀 8보다 $100 정도 비싼 가격인데요. 다만 지난해 이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업체는 자신들의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구글이 어떻게 이 픽셀 9을 흘러가게 될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구글이 과연 픽셀 9으로 인해서 뭐 매출 증가나 관련한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